어. 오늘 뉴스 있어. 별로네. 그래도 안 한. 오늘 이거 마지막이에요. 뉴스. 보유 취득 양도 부동산 세제 실거주 중심 손질 카운트다운. 부동산 세금 체계 개편이 다음 달 6월 들어간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69%까지 지지를 받다가 난데없이 47%까지 떨어진 건 뭡니까? 이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가 낮다며 부담 확대를 직접 언급한 만큼 보유세, 양도세, 소득세, 취득세 전반에 걸쳐 손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나는 걱정이 되는 게 이재명 정부가 연임이라도 해야 이것이 안정되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나부터라도 이런 식으로 뭐 보유세 뭐 하고 일가구 일주까지 다 잡아 죽인다고 이렇게 나면 못 찍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윤석열처럼 또 이재명이 저런 식으로 갖다가 탄핵하고 갖다 구속시키고 이런 거리가 계속되면 국가적으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경제라든지 여러 간 외교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에서 일가구 1주택까지 죽이는 작전을 쓰고 보유세를 늘리고 사람 갖다 기름을 짜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보다 더 훨씬 더 앞을 내다봐요. 부동산적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중순 경제성장 전략과 내달 말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논의 핵심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부담 차등화다. 12년 전에 기촌에서 농가주택 100년 된 농가주택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다시 이거 팔아버리고 서울 또 가야 되겠네요.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보유 부담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게 한다. 1가구 2주택이 무슨 투기용입니까? 46년 전에 나는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가지고 산 집인데, 그거 막내 아들이 2살 때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고 장가 다 들었던 집인데, 우리 인생이 46년 인생이 다 들었는데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그러나 이게 완도로 한 기촌에서 12년 살아보니까 공기도 맑고 건강에도 좋고 서울 갈 마음이 없지만 또 그 집을 팔 상황은 아니에요. 부모가 붙인 집은 자식한테 줘야지. 그게 정부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시절에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뭐 집 살 때도 세금을 내고, 뭐 가지고 있으면 더 세금을 내고, 죽으면은 그거 세금 내게서 팔아가지고 다 공중분해 시켜보니까 이건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자식 팔지 않고 자식 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나는 기대를 많이 잔뜩 걸었어요. 그런데 뭐 1가구 1주택 무슨 뭐 보유세 뭔세 뭐 공중분해해서 세금 다 내고 빈손으로 갖다 한강 다리 밑으로 가라 이거 아니에요? 정부는 집을 살 때 취득세, 보유세, 팔 때는 양도세 정된 세금 체계를 전면 점검 실거주 여부와 보유 형태에 따라 세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시장에 매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양도세 분야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독권 개편이 핵심을 꽂힌다. 우리처럼 46년을 부동산 투자하지 않고 한 집에서 산 사람은 이제 기촌했더니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라고 또 그러니까 서울로 가야 되겠네요.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 세대 최대 40%, 총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거주에 따른 혜택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할 때는 전세 안고 은행 대출 안고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가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실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갭 투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가서 너가 살아라. 그러니까는 세입자는 갈 데가 없어버리고 자기는 지방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농가주택 100년 된 농가주택에서 수리도 안 하고 이거 살고 있다가 갑자기 갔다가 들어가라면 우리는 바로 들어가죠.
현재 1세대 1주택자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따라 각각 이렇게 정부는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을 줄이고 실거주에 따른 혜택, 살지 않으면 안 된다나 하니까 집을 사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거,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은 이런 식으로까지 먹을 조이고 지름을 짜진 않았어요. 실거주 없이 장기 보유한 경우 실거주 목적 보유를 같은 수준으로 우대하는 구조를 갈아엎겠다는 취지다. 보유세 개편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1가구 1주택까지 이 짓을 하면은 그러면 누굴 위한 주택 정책이냐? 집 한 채 있는 것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난도질을 하는데, 그러면 147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주택자가 뭐 보유세니 무슨 뭐 양도세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지가 안 살고 자기는 더 나쁜 집에서 살면서 그 집 임대 놓고 먹고 살면은 그건 내버려 둬야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해본 평균 0.33과 비교해 낮은 편으로 평가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갖다가 실패해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갔을 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장 논리에 맞추니까 바로 부동산 떨어졌잖아요. 역대 정부 중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1년 사이에 제일 많이 14%로 지금 집값이 올랐어요. 1년 사이에 14% 오른 것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구간을 세분화해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거나 집값 기준은 그대로 두고 명목세를 높여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세금 더 걷지 말고 갖다가 전 국민한테다가 뭐 포퓰리즘적인 그런 돈 주는 거 뿌리는 거 그만하고 제발 세금 좀 갖다가 더 이상 안 걷었으면 좋겠어요. 빚내서 세금 어떻게 냅니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식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나는 1가구 1주택이 지 집 안 산다고 이렇게 세금 내는 건 내가 참 머리털 희머리 나도록 살았지만 처음이네요. 시행령 개정만으로 손볼 수 있는 공정시장 가액, 그러니까 69% 올라가다가 난데없이 지금 47% 떨어지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차기 연장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처럼 또 그런 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또 반복되죠. 우리 국민은 이제 탄핵이니 무슨 대통령 구속시킨 거 이제 진절머리가 나요. 시행령 개정만으로 손볼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주요 개편 내용으로 전망된다. 현재 60% 수준인 공정비율을 높이는 세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과세 표준이 커져 사실상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잘못되고 있는 건 해도 이건 너무나 잘못되고 있다. 엉망을 친다. 이것은 우리 국민도 그렇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는 시각이에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집 사면 무조건 살아야 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통상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은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최근에는 공급 부조가 매물 잠긴 현상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값이 오르고 높은 전세값 차라리 매매를 선택한 수가 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동시에 높아질 경우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집을 팔기보다 늘어난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전세 매물도 없지요. 임대료도 올라가죠. 결국은 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집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양도세 소득세 부담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높이되 실거주 등에 대한 양도세 부담은 완화하는 방식이 시장의 매물을 유도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 작두공 정비나 초고가 주택 과세에 강화는 검토될 수 있지만 일반 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전반적 과세 강화보다 장기 보유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예, 오늘 뉴시스 2026년도 6월 16일자 기사 보유 취득 양도 부동산 세제 실거주 중심 손질 카운트다운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예요. 뭐 서울경제예요.